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재건축 아파트 분양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고고관을 신라역사관으로 바꿔 재단장해 신라의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돕는 바람에 자신은 빚이 많아 학교에서 거지 교수로 불리는 한 교수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일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점차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밤새 비가 내리긴 했지만 오늘 아침 기온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동은 9도로 매우 포근합니다. 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많이 올라야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과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위군의 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센터의 이 컴퓨터에는 농가와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연락처, 요구 조건 등 각종 인력 정보가 체계적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일손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인력중개센터가 이들을 서로 연결해줍니다. 농협이 지난 8월 말 158곳의 센터를 개소해 전국 1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중개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손 필요 농업인과 일자리 참여자를 신속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추후에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스템이 본격 시행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당초 규모보다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유휴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시군에다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한 데다 도시 근교까지 일할 사람을 많이 확보해 데이터를 최대한 축적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시행 초기를 맞은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첨단 과학 연구의 핵심적인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인 국가 고자기장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기획 연구 최종 보고서를 오늘 발표합니다. 고자기장 센터는 광가속기 연구시설, 중성자 연구시설과 함께 국가적 규모의 과학기술 연구에서 핵심적인 시설로 구축 비용이 2,700억 원, 운영비가 매년 200억 원 가까이 드는 대형 연구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기획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자기장 센터 사업을 오는 2015년 시작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부터 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과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손길이 경북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도립 안동 포항 김천 의료원은 오늘 1차로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등 6명으로 편성된 의료 지원반을 파견합니다. 또 다음 달 9일에도 2차 의료 지원반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북의사회와 약사회도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 여성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면서 신규 분양이 서서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4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 조합원 분양분 320세대는 분양을 모두 마쳤고
일반 분양분 90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이 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없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구 자체가 부동산 좀 열기가 많이 뜨거운 것도 있지만 이 수성구 쪽의 학군 때문에 저희가 집을 알아보다가 요 근래에 잘 안 나오는 신규 아파트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재건축 역시 움츠러들었지만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 2곳이 분양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올 들어서 벌써 3건, 다음 달 또 1건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4건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3년 만에 재건축 아파트 8,500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심 노후 주거지들이 어떤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그 지역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호전된다는 전제하에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은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건축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수요와 겹쳐가지고 약간의 투기적 수요들이 작용하고 있진 않을까라고. 재개발 사업은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대구에서는 사업들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상황은 있으나 당장 분양 시장에 나올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미분양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술연구와 실무실습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보와 자료를 교류하는 한편 소비자원 직원과 법학전문대학원생 간의 교류, 공동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소비자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구 동부교육청이 불법 고액 개인 과외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집중 단속에서 동부교육청은 개인 과외 교습자의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 장소 임의 변경, 그리고 무등록 고액 개인 과외 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부교육청은 불법 과외 제보자에게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기존의 고고관을 대폭 확장해서 신라역사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개관했습니다. 최근에 발굴 성과까지 담아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꾸몄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신라 역사관의 전시 면적은 1,300제곱미터 이르고 진열장의 길이는 184m로 기존의 고고관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됩니다. 전시품은 4,300여 점으로 종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천마총 건왕과 허리띠 등 국보가 3점, 보물이 19점입니다. 신라의 건국과 성장을 주제로 한 제1전시실에는 특히 새로운 유물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리깐 시기 지방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라의 어떤 지방에서 출토된 유적의 유물들을 보완하는 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를 주제로 한 제2전시실에는 천마총 건왕과 허리띠 등 신라 초기의 화려한 금속 문화를 보여줍니다. 또 제3전시실에는 강력한 중앙집권 왕국을 주제로, 제4전시실에는 신라의 융성과 멸망을 주제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통사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전시를 새로 꾸몄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이 끝나는 내년 4월 말부터는 황남 대총에서 출토된 금목걸이 등 국보와 보물 5점을 추가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지역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선 전화기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수출 동향에 따르면 단일 품목으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무선 전화기로 11억 1천만 달러, 대구 경북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가 6억 9천만 달러로 다음을 이었고 집적 회로 반도체와 컬러 TV 수출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대구만 볼 때는 자동차 부품 수출이 9,1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폴리에스터 식물과 컬러 TV가 뒤를 이었습니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복숭아와 포도, 자두, 양파 등 4가지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상 농작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나 보험 가입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복숭아와 자두는 나무 손해보장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이며 병충해와 가격 하락,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상품성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기부담 비율을 다양화해서 농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얌체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겠다며 학교 실습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건립은 미루면서 도로 확장에 편입돼 나온 보상비만 챙겼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8년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겠다며 한국생명과학고의 실습지 2,700여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학교를 옮기면서 각계의 노력으로 국가하천부지를 양여받아 교육용 실습지로 일궈낸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미뤄지고 공립유치원만 세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교 앞 도로 확장 공사가 결정되면서 토지 보상비 64억여 원이 경북교육청에 지급됐습니다. 자신들은 무상으로 받은 땅을 안동시에는 거액을 받고 되팔은 셈, 경북교육청의 얌체 행정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의 누림은 경북 도교육청이라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일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학부의 실습지를 매각한 수익금은 생명과학부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돈만 챙긴 경북교육청이 이번에는 유치원 진입 공간이 도로에 편입됐다며 생명과학부에 편입 부지의 4배가 넘는 땅을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총동창회가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농생명 산업의 교육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이 모견은 그 부지, 실습지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북교육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 연말까지 관내 학교의 학사 분야에 대해 사이버 감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감사 항목은 초중 고등학교 학생의 출결 상황과 개근상 시상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감사팀에서 전산기법을 이용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개발한 사이버 감사 항목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성적 관리 등에 대한 조회 권한은 앞으로 학교 측에 넘겨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산시 암양면 암양리와 신대리지구, 영천시 야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도심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산 암양지구는 개별적인 공장 입주로 무분별한 개발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면서 임당 암양 역세권의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영천 야사지구도 담배 원료 공장의 이전으로 방치된 도심 내 준공업 지역의 용도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돼 도심 재생에 활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년간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13명이었는데 이 중 12월에만 37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12월은 파도가 높은 데다 사고 발생 시 선원들의 생존 기간이 짧아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시기라며 기상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배 복원력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화물 적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는 최근 남해구로 감소된 홍해삼 자원회복 및 조성을 위해 울릉도에서 생산된 어린 홍해삼 3만 3천여 마리를 독도 주변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지난 2010년 울릉도의 민간 종묘 생산업자와 MOU를 체결한 뒤 어린 홍해삼 대량 생산에 성공해 4년간 23만여 마리의 어린 홍해삼을 독도 주변 해역에 방류해 최근 자원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해삼은 중국과 FTA 협정이 체결되면 수출이 유망한 품종으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수출 10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됐으며 경상북도에서도 5대 전략 품종으로 선정돼 동해 연안 마을어장을 해삼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곳은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이곳에는 거지 교수라는 아주 재밌고 특별한 별명을 가진 교수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하거나 몸이 아픈 학생, 또 해외 유학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선뜻 자기 돈을 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붙여준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인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 빚만 늘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불우했던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 하면서 학생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계명대 철학과 김용일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지금 거지 교수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거지 교수라는 별명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참 부끄럽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찾아올 때마다 제가 별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그 어려운 학생들 학비도 되어주고 또 생활비도 되어주고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자전거도 사주고 물질적으로는 거지 교수다 이렇게 불리게 됐고, 그렇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교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뒷부분이 빠져서 거지 교수로 불리게 됐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결과들은 저만의 결과가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결과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지만 언제나 엄마 손을 잡고 어머니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시고 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고요. 꼴찌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보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직접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도와준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예.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앞니빨 2개가 못 쓰게 돼서 치료를 해준 그 제자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가끔씩은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김용일 교수는 가난과 병, 꼴찌 이 3가지를 3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힘들었던 유년 시절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대학교 4학년 때 깨달은 뒤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기독교인이지만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항상 마음에 새긴다는 김 교수는 죄를 사하기 위해 행복한 거지 교수로 생명을 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긴 했지만 오늘 아침 기온은 매우 높은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동은 9도로 매우 포근합니다. 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많이 올라야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와 크게 다르진 않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내륙 지역 가까이에 구름이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구와 영천, 청도의 현재 기온은 12도로 지난주에 비해 아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아침 기온과 차이가 많이 없다가 밤부터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아침 기온은 10도, 상주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영하권이던 경북 북부 지역도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의성과 청송은 10도, 봉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아침 기온과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현재 10도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은 13도, 울진과 경주 12도 가리키고 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까지 발효 중이어서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목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